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을 지나면서 광주항쟁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5.18은 3.1 정신을 이어받은 4.19 학생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 5.18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중에 60항쟁으로 군부 독재 정권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군부 독재 정권의 모든 잔당들을 이 땅에 몰아내고 참된 민주주의 해보자고 촛불혁명을 일으켜 오늘의 문재인 정부까지 이르게 된 그런 역사적인 그 맥락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5.18 광주 항쟁입니다. 이 광주 항쟁은 4.19 학생 혁명 마당을 짓밟은 5.16 군사 쿠데타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4.19 학생혁명의 혁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민주당 정권이, 당시 민주당 정권이 있는데, 적어도 요새같이 적어도 4년, 적어도 5년 정도 좀 민주적인 방향으로 경제개발하고 정말로 이 땅을 바로잡는 문민정치를 해야 되는데, 1년도 될까 말까 해가지고 군인들이 5.16 혁명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이제 집권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4.19 학생들이 시작한 학생에 의해서 물려간 자유당 정권에 대해서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시대가 왔는데, 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학생들이 일궈놓은 민주혁명을 뺏긴 셈이에요. 민주마당을 짓밟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군사 정권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땅에 정말로 잘 살아보자 해서 잘 사는 그런 방향이 잡혀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아쉽게도 그때 그냥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당시의 민주당 정권이 역시 경제개발, 외국의 차원에 끌어들여가지고 경제개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개발도 이제 5.16 쿠데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참신한 민간인들이 있으면 군은 국토방위의 현장에 돌아가고 이제 민주시대가 오도록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공화당이라는 당을 만들어가지고 박정희 장군이 후보로 출마하고, 그게 또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2번만 하고 3번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나 그 3번 못하게 하던 그 삼성개헌 해가지고 하고, 삼성개헌 할 때, 그때 김대중 후보와 이제 박정희 후보 이렇게 대결했는데, 그때 서울대 유기천 총장이라는 분이 앞으로 이 선거가 마지막 선거다, 이 대만제 같은 총통제가 올 것이다, 대통령 선거 없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정보를 받고는 이제 이 김대중 후보가 앞으로 이게 마지막 선거니까 제발 이쪽을 찍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졌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이제 안 되고 박정희 후보가 다시 3번 대통령 하게 됐는데, 이렇게 그 군의 이 군사 정권의 모든 권위가 다 그냥 이제 조롱당하고, 또 계속해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정말 선거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대만제 총통이라고 하는데, 소위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에 모든 좋은 이익이 있습니다만 그건 거짓말이고, 박정희 이 권력을 박정희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준다는, 그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한 사람만 대통령 되게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수많은 민주 시민들이 죽고 감옥당하고, 이렇게 행방불명되고 야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김영삼 야당 후보가 이제 미국의 압력을, 미국의 이게
미국에서 이 박정희 정권 지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김영삼 야당 당수가 이제 제명당했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막 부산 마산 쪽이니까 부산 마산 쪽에서 막 시위를 했습니다. 당시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부산 마산 잠입해서 갔더니만 학생 시위인 줄 알았는데 학생뿐 아니라 부산 마산 막 시민들이 막 남녀노소 들고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죠.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생각에 이것이 부산 마산뿐 아니라 대구에서 또 광주에서 전주에서 대전에서 또 서울에서 날 경우에 이거 막 전국적으로 대도시에서 막 시가전이 될 때 대도시에서 군과 경찰군과 민간인들이 막 충돌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엄청난 이 희생을 치를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했더니만 옆에 있는 차지철 경호실장이 아부하는 차지철 경호실장이 하는 크메르는 300만 죽이고도 했는데 끝까지 수백만 땡볕 밀어붙이고 이 권력을 이 정의로운 권력을 유지하지 이 나라 살리는 권력을 유지하지 있다 뭐냐 중앙정보부장이 그렇게 약하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심각한 사태되고 자칫 내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시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박정희가 그걸 끝나고 한 사람이 정신도록 대통령 하겠다는 것 그래서 끝나고요. 이 뒷수습으로 이제 전두환 박정희 제작적인 전두환 세력들 전두환 세력은 이 박정희 제자들이 하나회라는 그 모임을 군대 아닌 사조직 모임에 총수했어요. 군대 아닌 사조직 하나회는 박정희 대통령이 태양이다. 태양은 하나듯이 박정희라는 태양 같은 박정희 하나를 중심해서 뭉쳐야 된다는 그런 사조직이었습니다. 군대 안에뿐 아니라 이 전체 한국 전체가 박정희 하나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그게 하나회였습니다. 하나회 세력들이 군대 조직 산하에서 박정희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막 승승장구 이렇게 번창했는데 그 세력들의 힘을 입어가지고 김재규를 처형하고 김재규가 옆에 있었던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또 그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신군부 세력을 형성해서 나중에 당을 만들었는데 민주주의 유신독재 안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하겠다고 해서 민주 또 불의한 짓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정의 그 민주정의당을 민정당을 만들었어요. 민정당 후보가 돼가지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되고 또 그 뒤에 노태우 대통령 되고 이런 식으로 11.6 사태로 끝나야 되는데 신군부 세력이 계속해서 군이 권력을 잡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항의를 하고 다시 이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휴교령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오고 계엄령 위수령 선포되고 막 전국적으로 그런데 군의 물리적인 힘으로 다 진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광주가 끝까지 달려들어요. 광주 전남대학교를 중심해서 조선대학교 광주교대 막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조용한 학생들을 대표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때 저항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군인들이 집권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군인들이 집권하는 시대가 아니고 민중을 위한 민주정부가 돼서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있는 이 땅이 되야 된다. 그래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 성회를 열면서 민주 성회를 자꾸 열면서 막 항의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다른 지역 다 진압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군의 물리적인 전방의 공수부대 7공수, 12공수, 3공수 여단 막 무장한 군인들이요 사람 기절시키는 훈련을 해가지고 기절시키고 유사시에는 막 꼼짝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하고 중무장해가지고 공산당 잡겠다. 광주를 적으로 알고 공산당 잡겠다는 식으로 막 포위해서 광주를 계엄령으로 포위하고 달려들어서 광주를 일망타진했는데 아이고 그거 지금까지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진상을 밝혀내야 돼요.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총을 쏘는 거예요. 총을 쏘고
헬기를 위에서 쏘고 옆으로 쏘고 막 그냥 무자비하게 무차별 난사하고 심지어 도망간 사람들 아무데나 막 실적을 올려야 되는 말이죠. 잡을 수 없으면 막 그냥 빈 집에 들어가서 막 아무나 막 끌어안고 청년들 막 그냥 조금 살아있는 사람들 막 움직이는 사람 또리또리해서 막 잡아 죽이고 안 되면 막 그냥 장애인이라도 막 안 되면 막 그냥 상인 막 못난 사람 막 잡아 죽이고 무차별하게 임신부도 막 잡아 죽이고 이게 애들도 잡아 죽이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이게 진짜 야만 짓이지 않습니까? 진짜 공산당이 쳐들어온 같지만 전 세계 텔레비전 보는 앞에서 너무너무 야만적인 너무너무 잔인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런 악한 짓을 했어요. 여기에 대항해서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하고 탄광에 다이너마이트 탄광하고 연결해서 다이너마이트 확보하고 무기 예비군 초소 무기도 확보하고 달려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공수부대를 앞세운 계엄군들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27일 도청을 점거하고 있는 이 모든 시민군을 제압해가지고 이제 끝냈는데 이 진상을 아직까지도 다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얼마나 죽었는지 시체가 시체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제 선배 강신성 목사 그때 수배당하고 그랬는데 강신성 목사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 제가 유튜브 설교했죠. 강신성 목사 추모하는 설교했는데 이분은 저를 만나면 이 광주에 죽은 시체가 자꾸 북쪽으로 갔는데 이 강원도에 많이 묻혀 있을지 모른다. 야, 서 목사 너 강원도 광주항쟁 책임자가 돼가지고 너 강원도에 시체 좀 찾았네. 나만 만나면 강원도에 시체 좀 찾아야 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모든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사상자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속히 진상을 밝히고 무차별 사람을 발포 명령하는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도대체 자추적인 서론 본론 결론 자추적으로 밝혀내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민간인을 향해서 총을 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사실대로 말 안 했기 때문에 당시에 시민들이 분노해서 광주 MBC, 광주 KBS 막 불사질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런 놈의 식으로 민간인들 죽이는 이런 권력은 필요 없다. 그래서 세금 걷는 국세청, 광주 국세청을 막 습격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야 되지 일어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 3.1 정신이 이어받은 4.19 정신, 4.19 정신이 이어받은 5.18 정신, 5.18 정신이 이어받은 60항쟁, 60항쟁 때 구무도정신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보면 3.1, 4.19, 5.18, 60 이렇게 촛불 이거 보면 전부 민이에요. 말 없이 가만히 지켜보던 민의 힘, 민중들이 연약한 민중들, 총칼도 없는 돈도 없고 총칼도 없는 힘도 없는 민중들이 전부 단결해서 이 땅에 군사 독재 정권을 해. 군인들이 정치한 시대가 아니고 사람 죽이는 군인들이 정치한 시대가 아니고 민간인이 정치하는 사람 하나 죽이지 못하는 민간인,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그런 군인 정치가 아니라 사람 죽이지 못하는 민간 정치, 정말로 정의로운 이런 정치,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평화로운 이 땅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달렸는데 여러분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누구 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보실 때 히틀러 편이었습니까? 일본 동조 편이었습니까? 이때는 무슨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은 이런 악한 권력자들이 막 사람 죽이는 그 편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편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는데 삐딱하게 불의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사는 것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아모스에서 말했듯이 정의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가고 병들고 감옥 갇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 죽이는 것은 예수 죽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함부로 대하는 예수도 대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살만한 세상 그걸 예수님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불의 편이 아니고 정의의 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원하는 예수님은 사랑 편이시고 정의 편이십니다.
정말 연약한 자를 사랑해야 되고, 연약한 자들이 진짜 살기 좋은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역사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광주항쟁을 둘러싼 4.19 때도, 4.19 때라든가 광주항쟁 때 보면 언제든지 교회가 너무너무 초라해요. 교회가 가진 자, 권력자 편이에요. 4.19 때도 4.19 학생들이 불순문자로 몰고 이승만 편을 들었어요. 이 5.18 때도 이 광주항쟁 끝나고 피도 안 마른 이 전두환 이 장군들 불러가지고 조창기도 하면서 그 만수무강 빌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따위 소리 하거든요. 언제든지 불의한 권력자들 편에서 있는 이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진짜 부끄러우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볼 때 일본 강점기에 지나면서 이게 참 교회가 바르게 3.1정 만세운동 일으키고 바르게 될 때 많이 찾아들었어요. 뜻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의 이 악한 짓을 보고 그쪽에 합세해가지고 조선기를 만수무강 빌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보고는 뜻있는 분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고 지금도 막 그냥 어떤 막 이런 불의한 편에 서가지고 막 그냥 나쁜 말 함부로 말을 하고 이 광주항쟁 얘기에 대해서도요 이게 막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광주 시민들을 망월동 묘지에 있는 사람들 못 오가는 소리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게 막 지금도 광주 항쟁, 민중 항쟁 일으킨 이런 분들 폭도로 몰고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은 지금도 전두환 정권은 의로운 정권이고 광주는 폭동이고 이 공산당 같은 불순물자로 이 교회가 이렇게 볼 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진짜 교회가 이래서 안 돼. 교회는 언제든 진실 편이 되고 언제든지 사랑 편이 되고 언제든지 정의로운 편이 돼야 됩니다. 이런 정의가 살아 있는 이런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언제든 정의의 편이 되고 정의를 위해서 조직하고 힘을 모으고 정의를 위해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외치고 그래서 정의가 불의한 세상에 정의가 가득한 세상,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일어나는 세상. 그래서 민주, 정의, 평화, 사랑이 가득한 이런 세상. 그래서 나라 땅덩어리는 작지만 아시아 제1의 이런 민주국가, 정의로운 국가, 평화의 국가. 그래서 전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 앞에 정말로 정의로운 민주주의 잘하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이런 평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런 평을 받는 중에 참된 해방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평화의 나라 통일을 위해서 백두에서 한라산까지 사랑과 정의로 가득한 땅 평화로 가득한 땅 정말로 한반도를 통한 한반도를 창조하신 하늘 뜻을 이루어드는 이런 신나는 희망찬 나라가 돼요. 이런 5.18을 지나면서 이런 희망찬 이런 미래의 꿈이 가득한 이런 것으로서 과학이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고 정의가 일어나고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이 암울한 세상에 희망을 주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깨어서 하늘 뜻을 받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